검은 사 막걸리가 있고요. 검은 버거, 검은 삼각김밥, 사막 같은 머릿결에 오아시스 같은 부드러움, 샴푸도 출시했었고요. 검은 돌침대도 있고요. 왕뚜껑은 사막이 됐어요. 또 이제 김은 사막이 나왔습니다. 썸은 사막도 나왔습니다. 검은 사막, 이제 검은 사과까지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식품업계의 신제품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마트뉴스입니다. 이번 3월 1주차 준비해왔고요. 바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제로와 단백질 그 사이 어딘가인데 이거 관련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주제로 한번 잡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을 넓히는 제로 음료. 이번에 나온 거는 다름 아니게 K-웨이브 한류 맛이 나왔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상큼한 최애 맛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놓고 그냥 K-웨이브 한국 시장을 겨냥한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출시 중인 상태이고 요거를 판매를 하면서 이제 K-웨이브 콘서트라고 요 인기가요 콘서트가 함께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티켓을 제공해가지고 하는 뭔가 문화와 함께 섞여져 있는 이벤트 있는 것 같고요. 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딸기 맛 이런 맛으로 플레이버링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약간은 뭔가 모호한 듯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전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출시되는 것 중에는 틱톡 전용으로 지금 왼쪽에 있는 거 보면 해피티어입니다. 즐거운 눈물 이런 맛이라고 하고 드랍스 오브 조이 저 해피티어스 제로슈가 맛은 틱톡 한정으로 틱톡커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으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병에 1-15,500이라고 나와 있는 걸로 봐서 15,500개만 한정으로 생산이 되나 봅니다. 저런 또 알 수 없는 약간 단짠단짠한 눈물의 짠맛이 들어간 건가? 영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고요. 오른쪽은 이제 라즈베리랑 약간의 향신료, 매콤한 향신료인지 아니면 그냥 향신료라서 스파이스라고 표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계피랑 이런 게 들어간 걸로 봐가지고 어찌 보면은 약간 수정과 맛이 나는 그런 콜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해 출시 예정 중인 제품이라 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제품들도 나왔습니다. 초록 매실. 저는 그 조성모 씨의 CF로 굉장히 저희 세대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그 제품인데 이게 또 제로 버전이 나왔습니다. 알로에도 제로 칼로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알로에 씹는 것 때문에 완전히 제로 칼로리는 아니고 저 한 병에 한 10kcal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서도 칵테일을 만드는데 썼는데 항상 이런 제로 제품들은 굉장히 마케팅 포인트도 좋고 고객한테 소구하기도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음료가 있는데 또 제로 음료를 베이스로 사용해가지고 칼로리 걱정 안 해도 되시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실제로 이런 거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지는 몰라도 감성커피라는 곳이 웅진과 함께 제휴를 맞아가지고 초록매실, 슬러시, 초록매실 뱅쇼 이런 느낌으로 또 판매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런 칵테일류 콜라보 제품들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사실 제가 굉장히 구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이 밀키스 제로 버전이었거든요. 딸기 바나나 맛이 나왔네요. 요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맛 중에 하나죠.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만 더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로 식혜, 제로 수정과 요거만 나오면 아마 공략이 완성됐다고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좀 신기한 게 또 나왔더라고요. 이건 음료는 아니지만 제로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뭐 제로 아이스크림 되겠나 싶었는데 요거는 설탕을 모두 뺀 거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뭐 유지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칼로리는 유지하겠지만 설탕을 완전히 제거했다? 저는 사실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설탕을 제거하면은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설탕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걸로 보아가지고 먼 미래에는 완전 제로 초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져봅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식혜랑 수정과 제로 버전이 있었잖아요. 요거만 나오면 이제 평정을 할 것 같은데 이미 나왔더라고요. 사람 생각하는 게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미루트라는 곳에서 제로 식혜라는 제품이 이미 나와가지고 저 왼쪽에 있는 포를 뜯어가지고 물에 타 먹으면은 식혜 맛과 유사한 맛이 나는 음료 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은 놀랍다라는 거 2024년에는 뭐든지 다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은 벌써 3년 전부터 이 단백질 음료, 단백질 강화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들이 나오는 게 뭐 건강적으로 기능적으로는 많이 좋아져서 좋긴 하겠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단백질인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남백 프로틴 초코볼, 그러니까 프로틴을 초코로 싸가지고 나온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엔 트렌드가 바뀐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한때 한참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결혼 전이었는데 그때 한 3대 400까지 치던, 뭐 500은 좀 어렵지만 400까지는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 PT쌤이 항상 하던 얘기가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하고 도넛, 초콜릿 같은 것만 안 먹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헬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하는 음식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프로틴 초코볼,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 아니면 그때 저에게 그 PT를 알려주신 분이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신 건지,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프로틴 초코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멀리 해야 될 음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지방과 설탕이 적절히 농축되어 있고 부피 대비 고칼로리에다가 순식간에 먹을 수 있는 이 굉장히 악마적인 음식에 단백질을 넣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프로틴 메뉴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치워지질 않습니다. 이거 근데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 헬창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미국에서 훨씬 더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젠장. 이거 뭔지 아세요? 살찌는 사료잖아요. 치즈 퍼프라 그래가지고 치토스를 저렇게 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먹기만 해도 살이 찌는 그런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악마의 음식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프로틴을 넣었다. 심지어 맛이 할라피뇨 체다 맛에다가 마가리타 피자 맛이에요. 프로틴이 들어가면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먹는 것인가? 약간 마법의 단어 같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제품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기능성 제품들은 뭔가 근골격을 향상시켜준다던가 뭐 칼슘을 추가적으로 섭취하게 한다던가 이런 게, 기능성 제품들은 조금 더 건강에 치중한 이런 건강 중심적인 제품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초콜릿이나 과자를 단백질을 더 첨가했다 그래가지고 건강식품이 될 것 같지는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한참 인기 있었던 음식이 바로 하이볼입니다. 위스키에다가 과즙과 탄산을 섞어가지고 약간 상큼하게 고도수의 술을 도수를 낮춰가지고 먹는 그런 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항상 있었는데, 근데 2024년에는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막걸리가 주재료가 되고 여기에다가 또 콜라보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막걸리 콜라보는 한 5년 전, 10년 전에도 유행을 했습니다. 뭐 알밤을 섞는다던가 딸기를 섞는다던가 바나나를 섞는다던가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2024년에는 조금 더 스페셜한 것들을 섞기 시작했나 봅니다. 얼그레이 티라던가 연유라던가, 이 정도는 사실 여러분들 기준에서 스페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스페셜한 거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바질을 섞었습니다. 세상에. 바질 막걸리. 이건 이탈리아와 한국의 콜라보 정도가 돼야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신기한 거죠. GS에서 힙걸리라는 프로모션으로 이런 특이한 막걸리들을 콜라보해가지고 제품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런 흥미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고요. 심지어 제가 며칠 전에 게임을 하나 하는데, 이게 용과 같이 팔이라는 게임입니다. 한국계로 나오고 있는 캐릭터가 막걸리를 들고 이제 주인공에게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달려져 있는데, 실제로 일본에 막걸리가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2020년 이후부터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여파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즘 한창 주가 좋은 게임에 막걸리가 만병통치약으로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웃음 포인트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게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해가지고 나온 콜라보 메뉴가 하나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검은사 멕시카나, 검은 사막이라는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이제 콜라보된 제품인데, 검은 사막 멕시카나를 합쳐가지고 검은 사 멕시카나가 됐습니다. 이 검은 사막 팀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 자체만을 생각한다면은 완전 제 취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제품들과 콜라보를 했습니다. 검은 사 막걸리가 있고요. 검은 사막과 이마트에 콜라보가 있어가지고 검은 버거, 검은 삼각김밥, 검은 커피, 검은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나왔고요. 사막 같은 머릿결에 오아시스 같은 부드러움, 샴푸도 출시했었고요. 구전 녹용이라는 녹용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가지고 심지어 이 게임 안에서 잡을 수 있는 사슴을 넣어가지고 지금 녹용을 넣은 것이 아닌가. 근데 갈수록 좀 더합니다. 검은 돌침대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검은 사막과 왕뚜껑을 해가지고 왕뚜껑은 사막이 됐어요. 또 이제 김은 사막이 나왔습니다. 사막의 열기로 바싹 구운 광천김. 광천김 또 이제 유명한 브랜드 아닙니까? 검은 사막도 나왔습니다. 해태은단껌과 콜라보 해가지고 검은 사막이 나왔고, 심지어 컴퓨터랑도 콜라보를 했습니다. 검은 사막.
이 정도 되면은 네이밍 짓는 사람에게 거의 보너스를 줘야 되지 않나. 입에 짝짝 달라붙거든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 검은 사과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사막의 열기를 잠재울 쿨에버 사각 드로즈. 그냥 뭐 이 문구를 갖다 붙이는 게 마케팅 팀이 약간 재미가 들었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뭐 팬티랑 콜라보하는 온라인 게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가가지고는 그냥 이제 막 짓는 게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검은 사 만두는 대체 뭐가 비슷한 거예요. 검은 찜닭 부대찌개 이거는 그냥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콜라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사 멕시카나는 이전에 나온 것들을 쭉 보면은 그렇게 놀랍지 않고 이 검은 사막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콜라보 이름 짓기만은 정말 기깔치게 한다.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인 것 같아가지고 놀랍다라는 거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이제 겨울이 딸기 시즌인데 봄도 딸기 시즌이라고 무려 11월부터 5월까지는 계속 딸기 시즌인가? 이 멈추지 않는 딸기 시즌에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거는 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또 정신 나간, 좋은 의미로 정신 나간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팔도 비빔면 딸기 맛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비빔면에다가 딸기 과립형 별첨 스프를 넣어가지고 마치 그 제티 딸기 같은 버전의 가루 스프를 비빔면에 비벼가지고 먹는 겁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단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도전하기가 좀 두렵긴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보 도시락 굉장히 핫했죠. 실제로 매출도 잘 나왔다 그러고요. 처음에는 이제 팔도 도시락을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는 공화춘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오모리 도시락이 또 이제 잘 나가던 김치맛 사발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콜라보를 한 김치 도시락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재들 빵 중에 가장 대표 주자가 있어요. 크림빵과 보름달인데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빵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가끔 사 먹어요. 특히 왼쪽에 있는 크림빵에서 나는 그 이질적인 인위적인 바닐라 향이 느껴지는 크림, 생각보다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중독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여기도 이제 대왕 버전을 만들었다고요. 60주년 기념 한정판으로 크림 대빵이 나왔어요. 크림 대빵. 그래서 진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만원.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유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국내에서만 저런 게 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자이언트 크로와상을 패러디해가지고 저렇게 왕 버전으로 만든 것들이 카페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커피나 라떼 같은 것도 왕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찍어 먹는 이런 영상들이 인스타나 틱톡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왕 마케팅은 예전부터 굉장히 전통이 있는 콜라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볼 거는 창의력 전개 신메뉴들인데 세상에 명랑 핫도그, 오이 핫도그를 만드시더니 붕어빵 핫도그를 지나서 바나나 핫도그도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딸기 핫도그 한번 도전을 해봤었는데 이 명랑 핫도그 메뉴 개발팀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런 거를 마음껏 도전하셔도 위쪽에서 컨펌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됐고요. 사실 요거 바나나와 초콜릿의 조합 굉장히 전통적인 조합이거든요. 특히 바나나 스플릿이라 그래가지고 바나나로 만든 썬데이의 한 종류, 아이스크림과 같이 초콜릿과 바나나가 섞여져 나온 전통적인 맛이 있고 초콜릿 딥드 바나나 이런 거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맛 자체가 보장된 맛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세지를 넣어 먹는다는 걸 제외하고는 디저트로서는 도넛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실적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광동에서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디즈니에서 나온 엘리멘탈이란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와 함께 콜라보를 했는데 비타오백이 매워요. 키즈마이어에서 지금 매운 버전의 비타오백을 콜라보한 칵테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해낸 친구가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가진 친구인데 처음에 매운맛이 너무 강하다고 했더니까 더 강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 친구 말로는 어딘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비타오백 매운맛 너무 맛있었어요 라는 댓글이 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지는 마치 2044년에 온 것 같은 그런 맛이었거든요.
근데 비타500은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약과도 만들어내고 오란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500의 그 청량한 비타민의 상큼하고 새콤한 향을 넣어서 만든 오란다죠. 오란다도 그렇고 약과도 그렇고 단맛이 굉장히 진한 그런 제품인데 여기에다 신맛을 첨가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네요. 우회진 연구소는 끝까지 해낸다. 저런 연구소가 진짜 왜 있는지 약간 좀 궁금해지는 그런 곳이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더 미식에서 여러 가지 제품 출시했잖아요. 뭐 육개장도 나왔고, 뭐 닭곰탕 이런 것도 나왔고, 미식 라면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대로 된 콜라보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하림은 닭고기를 잘 하는 곳이잖아요. 치면이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치킨을 시켜가지고 면사리랑 같이 먹는 걸 치면이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하림의 닭을 사용한 치면 제품이 나와가지고 요거가 약간 좀 지향해야 되는 메뉴 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잘하는 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요즘 좀 들게 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제품들 한번 쭉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징어 닭강정. 제가 오징어 튀김을 좀 좋아해가지고 한번 가져온 것 같고요. 이 모나카 보시면 하프앤하프 버전이라 가지고 절반은 초콜릿, 절반은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게 엄청나게 마케팅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뭔가 엄청난 기술력이 들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듣긴 들었는데 예전부터 이런 삼색 아이스크림을 많이 봐왔던 저로서는 그냥 쓱까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인스타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것처럼 해가지고 살짝 가져와 봤고요. 요것도 이제 요새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칸초 모양의 비엔나예요. 그냥 동글동글하게 생긴 건데 인스타 보시면 이런 거 잔뜩 튀겨가지고 떡볶이랑 섞어 먹는 영상들 진짜 엄청 많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거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저게 뭐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비엔나가 이런 버전이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참 2024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두부도 이제 썰어가지고 나옵니다. 밀키트가 약간 분리돼가지고 재료 자체가 밀키트가 되는 느낌인데 과연 이런 움직임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쯤 되면 멈출 줄 알았습니다. 노가리 청양마요 이 콜라보 2024년 2월쯤에는 3월쯤에는 멈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멈추지 않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 키스틱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어요. 청양마요 맛 음료를 출시하는 건 어떨까? 비타500 청양마요 맛 뇌절이었고요. 아무튼 음료가 나온다면 거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교촌 소스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국내에 출시한 제품이 아니라 해외에 출시했다가 약간 역수입의 느낌으로 들어온 제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가져온 거는 그 유튜브에 워낙 그 교촌 맛 나는 모모라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실제 이제 교촌 소스의 비밀이 완벽히 밝혀져가지고 유튜브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다들 이걸 따라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만큼 뭐 많이 팔렸던 제품이라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3,780원이면은 사서 똑같은 맛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자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3월 1주차 마티뉴스는 끝났습니다.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주로 신제품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고 이제 3월 3주차 다시 한번 돌아올 건데 그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